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리더스 클럽의 이정찬 대표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래도 집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과 회의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각 지역별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서울 주택 가격이 왜 오르지? 정부는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어 있는데 왜 오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지금 사야 되나?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렸다 매수해야 되냐? 이런 부분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혹시 지금 내가 투자하면은 너무 상투 잡지 않느냐? 또한 청약가점이 낮은데 분양시장에 내가 어떻게 참여했으면 좋겠느냐? 여러가지 의문점과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역별로 매수 타이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주택시장 숨고르기 언제 옵니까?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금년 6월, 7월, 8월 달 오를 겁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반등은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연말 연초에 좀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제 예측대로 갈 확률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숨고르기죠. 제가 하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것은 아니죠. 중장기적인 관점을 봐야 됩니다. 오히려 서울시 주택시장은 타이밍에 연연해야 할 게 아니라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잘 설정할 거냐, 즉 타이밍보다는 입지와 상품의 중요도를 어떻게 내가 잘 파악해서 그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투자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따라서 너무 타이밍에 민감하신 분, 너무 타이밍만 타령하시는 분은 항상 타이밍을 놓치고 그 타이밍이 지나고 난 후에 후회를 하신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현 정권, 문재인 정권 내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23년까지는 매수 타이밍을 가지고 너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고민하지 마세요. 매수 타이밍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입지, 상품, 가성비를 고려한 투자를 하시고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강남불패라는 그런 인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서울불패라는 시야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본 방송을 통해서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서울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느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오늘은 한 3가지만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수급 불균형이 원천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지역이 유일하게 서울이다. 자, 데이터상으로 보겠습니다. 순가구수 증가가 아주 적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4만 가구가 입주를 한다면 가구수 증가는 그 10%인 4천 가구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순가구수 증가는 매년 5천 가구를 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급 불균형 해소가 기대가 되지 않은 지역이 유일하게 서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상품별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선호도가 높은 새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약 한 4만 가구가 새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2021년 가면 반토막이 납니다. 2만 가구 아래로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은 새 아파트의 공급 부족은 더 심화되면서 상품별로 수급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있는 주택시장이 서울의 주택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거래 가능한 매물이 많냐 적냐 이겁니다. 즉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느냐 적게 쌓여 있느냐,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거래 가능한 매물은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이런 반토막 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서울에서 실소유자의 비율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해봤자 플러스 마이너스 1% 차이입니다. 즉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 즉 자가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즉 실소유자의 비율은 변하는 미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은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실소유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래 건수가 소폭 증가합니다. 바로 이런 거래 건수가 소폭 증가는 바로 호가 상승을 가져오면서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이런 순환고리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서울의 주택시장의 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울에서 그렇다고 묻지마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서울에서 그럼 투자를 할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입니다. 상품. 그 상품 중에서도 새 아파트와 소형주택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거, 상품 중에서 새 아파트와 소형주택이다. 그런데 혹시 갭 메우기 현상으로 인해서 중대형 아파트나 중고 아파트도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갭 메우기 현상은 먼저 선도 상품이 먼저 가격이 오르고 시차를 두고 오르는 상품이다 보니까 갭 메우기 상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투자 타이밍을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 늦춰 보시는 것도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입지입니다. 입지인데 비강남권 중심으로 우리가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가 투자 매력이 없다, 낮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가성비를 고려하자 이거죠. 초기 투자금이 적냐 많냐 이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비강남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차익 실현의 어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균형개발 정책과 어떤 맥을 같이 하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만큼 차익 실현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금리가 쭉 낮다 보니까 그래도 전세보다는 월세가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월세보다는 초기 투자금이 적은 갭 투자, 즉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가 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가 있죠. 또 월세 받을 때는 임대소득세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임대소득세의 강화가 되고 있는 이런 추세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안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거 상품, 입지, 갭 투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마냥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숨고르기 내지는 침체 시기가 올 겁니다. 그 시기는 아무래도 3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좀 우리가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2025년 전까지는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3기 신도시가 입주가 다가오는 2025년경부터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예산이 좀 적어서 서울이 좋긴 좋은데 수도권에 관심이 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또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투자를 하실 때는 상품보다도 입지가 더 중요하다. 이 점을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입지의 중요성 중에서도 서울로의 접근성, 그 다음에 주변의 인프라, 특히 수도권의 신도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죠. 따라서 학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고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투자를 하실 때는 상품보다도 입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겠고요. 두 번째, 입지 다음으로 이제 상품을 따져야 되겠죠. 그 상품 중에서도 새 아파트와 소형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 덜 민감한 지역을 선별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의 입주 공포로부터 덜 민감한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아무래도 경부선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부선 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과천, 의왕, 안양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지역 중에 한 군데라고 보여지고요. 좀 신중할 지역, 인천 서구라든지 인천 계양구라든지 일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판단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수도권에 투자할 때는 우리가 항상 몇 가지 조사할 사항이 있습니다. 역전세가 상당히 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제 만약에 내가 역전세가 났을 때 대처가 가능한지 이런 대응 방안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는 주변에 미분양 아파트 단지가 있는지 이거는 반드시 조사를 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이나 광역시 언제가 매수 타이밍인가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지방 역시 입주량이 반토막 납니다. 따라서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2020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 아니면은 내후년으로 좀 늦추시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지방 아파트 시장은 입주량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입주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추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좀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대전이라든지 제주도는 지금 투자해도 그래도 괜찮은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새 아파트의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선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방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보다는 내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즉 매도 타이밍이 더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방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2021년으로 보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은 타이밍이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매수 타이밍보다도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지방 아파트를 내가 언제 처분할 건가, 2021년도에 처분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부동산 비밀노트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에 앞서서 제가 전제 조건을 하나 달겠습니다. 정부가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주택시장이 계속 가파르게 오르다 보면 아무래도 추가 대책이 나올 겁니다. 추가 규제가 나올 겁니다. 그 규제 내용 중에 거래 허가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즉 주택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제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실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매수 타이밍은 2023년까지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묻지도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입지와 상품 가성비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서둘러서 하십시오. 이게 제가 오늘 본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두 가지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이 있어요. 내수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느냐, 또한 경제 위기가 또 오지 않을까, 이러한 의구심 내지는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거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즉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해도 기간이 굉장히 짧을 겁니다. 또는 정부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한국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제가 주관하는 무료 세미나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 논현역 4번 출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지역별 시기별 주택시장 전망을 아주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1시간 이상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소액으로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노하우,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의 기초 상식을 늘려준다는 의미에서 절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제 세미나에 처음 오신 분이라든지 어떤 지인의 소개로 인해서 처음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세미나 끝나고 1:1 무료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